(2021년) 1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산 분석표고, 이런 배치법이라고 하니까 분산 분석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분산 분석인데, 이와 동일한 문제, 거의 유사한 문제가 2019년도에 12번 문제와 2019년도 16번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거의 보시면 되고요. 2019년도에 왜 동일한 문제가 이렇게 12번과 16번에 두 개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우선 2021년 거 13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2019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분산 분석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산 분석에는 분산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분산을 이용해서 뭘 분석할까 하면,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가 있습니다. 지금 모집단이 두 개가 있고요. 모집단 1과 모집단 2. 여기서부터 두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뮤1과 뮤2. 이게 같을까 다를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하는데 분산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굉장히 안 됩니다. 아니,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하는데 어떻게 분산을 이용하느냐 할 수 있겠는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볼게요. 자, 여기서 그럼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냐 다르냐 어떻게 하면 되니까 표본을 추출하면 되겠죠. 표본을 추출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러면 x1 바와 x2 바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의 키가 커, 미국 사람의 키가 커. 기무가설은 뭐냐면, 한국 사람의 평균 키와 미국 사람의 평균 키는 같습니다. 대립가설은 아닙니다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두 개의 모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한국 사람의 키고, 여기 미국 사람의 키가 됩니다. 자, 그 경우에요. 자, 여기서 표본을 추출했어요. 표본을 추출했더니 이게 표본 1에서 추출된 거고, 이게 표본 2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 표본 평균을 보겠습니다. 10과 14예요. 즉 x1 바가 10이고 x2 바가 14예요. 그럼 이거로부터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을까 다를까예요. 자, 그럼 2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표본 3과 3을 비교했는데요. 그러니까 모집단 3에서 나온 거고, 이건 모집단 4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표본 평균이 여기 x3바, x4바가 있는데요. 10, 14야. 아, 그래서 똑같네요. 10, 14, 10, 14 똑같아. 그럼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이거가 기무가설을 기각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H낫을 기각했어요. 1의 경우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경우에 기무가설을 기각할까요? 하는 거예요. 같을까요? 결과가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분산이 거기 영향을 줄까 하면 잠시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두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비교를 할 때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S1 제곱은요, 여기서 나온 표본 1의 S1 제곱이고, S2 제곱은 표본 두 번째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에서의 분산입니다. 여기 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두 모집단의 분산이, 이게 두 모집단의 분산이잖아요. 이거와 이게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기무가설을 채택하는지 기각하는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분산도 역할을 하는구나. 분산도 역할을 하는구나 를 알았고, 그럼 여기 와서 이 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분산이 어떻습니까? 이거에 비해서 분산이 크다, 이건 분산이 작다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쪽이 기무과서를 채택하고 한쪽이 기약한다면 이 경우에는 기무과서를 채택하고요. 이때는 기무과서를 기약합니다. 물론 채택이라는 것은 기약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정확한 표현을 하면. 근데 저는 편의상 채택으로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키를 보겠습니다. 키가 한 50cm 차이 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크다고 하면 될까요? 키가 같다고 해도 될까요? 아니겠죠. 평균 50cm나 차이 나는데. 근데 반면에 모집단 1과 모집단 2의 평균 키를 X1바와 X2바를 보니까 0.5cm예요. 그럼 여러분 이 0.5cm 차이를 가지고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기무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50cm의 경우는 기무과서를 기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4라는 차이, 간격은 충분히 큰 것일까 작은 것일까 하는 거죠. 4가 차이 나는데 이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달라서 모집단 모평균이 달라서 이거. 또 하나는요, 모평균은 같은데 근데 우연에 의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과 어느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할게요. 한국 사람의 평균 키가 170이고 어느 다른 나라의 평균 키가 170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집단 평균이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럼 X1바와 X2바가 있는데, 그럼 X1바와 X2바는 항상 같아야 되나요? 아니죠.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우연에 의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평균 키가 170이지만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를 3으로 했는데 그만 최홍만, 서장훈 뭐 들어가서 2m 18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170과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평균 키가 170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170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크고 작기 때문에 두 모집단의 평균이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의 평균이 같다고 해도 표본 평균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원인인데 이 4라는 차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분산이 크잖아요. 여긴 작고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요, 키로 말하면 키가 기본적으로 들쑥 날쑥하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고, 분산이 작다는 것은 키가 꼬막하다는 뜻입니다. 거의 키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키 차이가 거의 없는데 4cm는요 아주 큰 겁니다. 이 키 차이가 큰 거고, 키가 크고 작고 키고 작고 하는데 워낙에 큰 사람도 많고 작은 사람도 많고 분산이 큰데 4라는 건요 별로 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무과서를 이때 채택하고, 즉 두 모집단의 평균이 다르다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분산이 들쑥날쑥한데 4라는 건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워낙 기본적으로 거의 분산이 작은 거면 차이가 없어요. 근데 4라는 거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즉 모집단 평균이 다르다고 하는 대립과서를 채택, 즉 기무과서를 기약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제 뭘 깨달으냐면 분산이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거라서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걸 하면 우리는 T 검정을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이 분산 분석의 특징은 모집단이 2개뿐이 아니라 모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싹 없애고 요거 없앴는데요. 제가 요거를 설명드린다고 까먹었어요. 자, 표본 1과 표본 2에 대한 검정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봤지 기무과서를 T통계라는 거 한번 채택했고요. 요 오른쪽에서는 표본 3과 4에 대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해봤더니 검정 통계량 T값이 -4가 돼서 기무과서를 기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채택. 자, 분산 분석은 모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즉 3개라고 할게요. 3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같냐? 대립가설은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쓸게요. 즉 다 똑같지는 않다 예요.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는 게 분산분석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인자의 수준수라고 해서 수준의 수래요. 수준의 수. 그리고 각 수준에서 반복수가 n번이 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자, 수준하고 처리하고 헷갈리는데 우리 어느 논문에 보면 수준과 처리의 구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이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을 이 논문 부분이라 예도 들어서 이해를 하시고 관심 없는 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집단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처리라고, 이게 수준의 수하면 이걸 처리라고 하는데 처리와 수준이 헷갈려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대로 그걸 하시려면 하시고, 저는 뭐 그렇게 뭐 괜히 헷갈리는 걸 계속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처리 1, 2, 3 해서 지금 K가 있어요. 그럼 수준수가 K라는 건 이 K가 K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복수가 n개라는 얘기는,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반복이 뭐냐면 여기서 표본을 n만큼 n개를 추출했어요. 여기서 n개를 추출했어요. 여기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n개를 추출했어요. 그 반복수가 n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반복수가 다 동일해요. n으로. 조금 있으면 다 2019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는요 반복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n1개, n2개, n3개, nk겠죠. 반복수가, 즉 표본의 개수가 달라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게 분산분석 표가 나왔어요. 자, 분산분석을 이 문제를 보니까 2021년, 2019년 문제가 똑같이 분산분석표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분산분석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모집단이 2개 있는 경우를 볼게요. 모집단 평균이 같냐? 다르냐? 했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는 2가지 때문에, 하나는 얘가 달라서, 경로가 달라서 처리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데 타요인, 우연에 의해서, 즉 모집단의 평균은 같은데 우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 사람의 키가 모든 사람이 170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작으니까 한국 사람이라도 X파가 170이 아닌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처리의 차이라는 것은 이 요인 때문에 얘기한 거, 처리 이외의 다른 요인은 다른 요인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유도는 어떻게 했냐면 K는 요 처리 K개라 K배 자유도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 식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처럼 n개일 때는 이 식이 맞는데요. 조금 전에 보면 반복수가, 즉 표본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n1, n2 이렇게 될 때는 이 식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13번 가지고는 충분히 이게 되는데, 19번의 어느 문제는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가정 자체를 여기서 n개로 동일하게 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n-1, 대문자 n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대문자 n은 n1 더하기 n2 더하기 쭉 해서 nk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 전체 다 합친 걸 말합니다. 여기는
n-k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13번은 그냥 2019년 문제에 어느 문제를 풀다가 오해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곱합 했는데 그냥 여러분 이제 이걸 다 설명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 제곱합은 뭐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SSTR 나누기 자유도. 그 다음에 처리의 다른 요인은요, 요 SSE 나누기 그거의 자유도. 자유도라 얘가 n 대문자 n-k입니다. 그 다음에 f 값은 요거와 요거를 나눈 값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표로 보겠습니다. 문제의 표에서는 이 제곱합과 자유도가 뒤집어져 있었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었냐? 보니까 k-1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제곱합 보니까 20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뭐가 돼야 되죠? SSTR 나누기 k-1이죠. 자유도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60 빼기 이걸 했더니 20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60 나누기 k-1이 바로 20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k는 4가 된다는 얘기예요. k가 4라는 것은 처리의 개수, 즉 수준의 수가 4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준의 수는 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칸을 한번 메워보겠습니다. 요 칸은 제곱합 나누기 자유도이죠.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1이 되고 됩니다. 그럼 F값은 어떻게 되나요? F값 보니까 20 나누기 1이 됩니다. 따라서 20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저 반복수 n을 보겠습니다. n. 자, 여기서 n을 보니까 반복수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인데,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반복수가 일정하게 n이잖아요. 그래서 k가 4고요. n이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대문자 n은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해서 4n 아닙니까? 그죠? 근데 4n인데, 자, 여기 보니까 여기를 보면 요게 4n 빼기 k가 4잖아요. 이게 28이랍니다. 그러면 n이 얼마가 됩니까? 했더니 n은 8이 됩니다. 그래서 8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각 표본에서 표본의 개체수는 8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자의 수준에 따라 모평균이 같은지를 유의순 5%에서 검증할 때 모평균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규모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죠. 규모가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1, mu2, mu3, mu4가 동일합니다. 대립가설은 아닙니다. 한 거예요. 규모가설을 채택한대요.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F값이라고 하니까 F분포를 한다는 얘기예요. F분포는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제곱합이거든요. 제곱합이 여기 있어요. 제곱 시그마 제곱이에요. 분모에 있는 것도 보니까 요건데 요거잖아요. 이것도 제곱합이에요. 그래서 합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플러스여야 되고 이것도 플러스여야 돼요. 그래서 F는 마이너스 값을 취하지 않습니다. F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언뜻 보면 양측 검정 같지만 이건 단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무가설을 기약하냐면요. 여기가 나오면 기약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 기무가설 채택이라고 쓰겠습니다. 채택합니다. 자, 유의수는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예요. 5%예요, 여기가.
자, 근데 P 값이 여기 이렇게 표시한 건요. P 값이 이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0.001보다 작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F값이 어디 있다는 얘기일까요? 자, P값을 다시 정리를 하면 자, F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P값이란 무엇입니까? 하면 F값이 여기 나왔어요. 이거 하실 때 잠시 이쪽 거는 잊어버리세요. 이거를 다 혼동하시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시고 요 그림만 보세요. F값이 여기 나왔어요. 그럼 F값이 나왔을 때 이 오른쪽 면적 이거 제가 이렇게 표를 하겠습니다. 이 면적을 말하는 이 면적은 결국 뭐냐면 확률인데 확률 변수 F가 이 표보다 클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P값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0.001보다 작대요. 그냥 제가 0.0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금치 면적이 0.1%란 뜻이잖아요. 근데 요 노란 요 면적이 5%입니다. 그러면 요 표, 딴따리표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야 될까요? 했더니 여기 있어야 되는 거네. 그래야 요 면적이 0.1%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택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 영역이 있으니까 기각해야 돼요. 이 기무가설을 기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틀린 겁니다. 2019년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12번 문제를 여기다 덮어 쓰겠습니다. 자, 여기도 분산분석에 관한 문제인데 우선 세 가지 속도법이라고 돼요. 세 가지 속도. 그럼 뭐냐? 처리의 숫자가 3개. 아까 말하면요, 요거 여기에서는 수준수라고 되어 있는 거가 3개란 뜻입니다. K가 3개예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런 배치 분산 분석법을 적용하던 분산 분석표이다. 분산 분석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각 속도법에 5명씩,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n개로 식으로 일정하게 한 거예요. n개로 해서 n이 5명씩 한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3개라 총 15명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표 보면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유도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K-1이라 K가 얼마입니까? 3이라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유도는요, 여기 14 한 거 보니까 이게 대문자 n-1입니다. 총 15번이라.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대문자 n-k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12입니다. 이게 요거와 요거를 합치면 14가 돼요. 그래서 기억의 값은 3이 아니죠?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디귿세어인데 요것도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 제곱이래요. 평균 제곱. 그래서 제곱합 나누기 자유도 한 거예요. 그래서 2156 나누기 2 한 거고, 여기는요 제곱합, 여기 제곱합 768 나누기 12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64가 나오는가 봅니다. 제가 한번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F값은 어떻게 나왔죠? 했더니 평균 제곱합을 나눈 거 2156 나누기 이게 분자, 분모는 768 나누기 12 한 거가 16.8이 나오고 P값이 이거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유의순 1%도 검정할 때 세 가지 속도법에 따라 책을 읽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다.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 표에 지금 1%란데 1%. 여기에 1%로 바뀌겠죠. 그리고 빨간 선 임계치가 여기 있고 이거보다 F값이 크게 나오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작게 나오면
아니야. 이거 F값이 이거보다 크게 나오면 규모것을 기억하고 이 빨간 선보다 작게 나오면 규모것을 채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84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P값을 보면 됩니다. P값은 뭐라고요? F값이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의 오른쪽의 면적, 즉 확률 변수, 이건 F, 확률 변수 F가 하고요. 요 값보다 클 확률이 P 밸류인데 요게 얼마라고 하냐면 0.0003이래요. 그래서 0.03%네요. 그러면 이 다운표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면적이 1%니까 여기 어디 있겠네요. 다운표의 값은 이게 다운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여기 있을 거예요. 빨간 선 말고 요 선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즉 기각력이 있네요. 기각력, 즉 규모값을 기각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다고 말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6번 문제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동일해요. 자, 여기서 읽어볼게요. 다이어트의 종류에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처리 차이에 따른 뜻이랑 똑같은 얘기고요.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에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표이다. 이게 분산 분석표란 얘기고요.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분자의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그 크리티컬 밸류, 임계치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분산 분석표인데 여기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컴퓨터 프린트아웃은 다 이걸 처리 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라는 것은 그 다이어트 종류에 대한 거니까 뭐 맡은 말이지만 지금까지 보면 다 처리 차이라고 되어 있었죠. 다른 문제에는. 그래서 그거랑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의 종류는 4가지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가 K-1이죠. 그래서 처리의 개수 K는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곱합 나누기 자유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자유도는 여기는 여기가 29니까 얘가 23이 됩니다. 자, 왜 제가 아까 그 여기 동일하게 n이 아닌 경우 하면서 제 여기 시계에 보여줄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대문자 n-1 대문자 n-k 했냐면 저희가 이 k 곱하기 이렇게 해도 돼요. 제 원래 책 있는 거 해도 되는데 여기서 안 맞아요. 여기서 안 맞는 이유는 여기서 n1, n2, n3로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문제 전에 있는 두 문제 했을 때요. 두 문제는 똑같이 뭐냐면 표본의 개수 스몰 n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근데 다르다는 얘기는 언급은 전혀 없지만 이거 제가 왜 다른 경우까지 포함시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풀다가 이거 안 맞는데 하고 이상하게 하실까봐 그랬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6 나누기 죄송합니다. 여기 23이 아니라 26이네요. 2.6 나누기 26이라 0.1이 됩니다. 그럼 F값은 어떻게 되냐면 F값은 요거요. 여기 2죠. 2 나누기 0.1 해서 20이 된 겁니다. 그 다이어트의 종류는 즉 처리수 또는 수준의 수는 4개입니다. F값은 오차의 평균 제곱을 처리의 평균 제곱으로 나눈 값이라면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0.1을 2로 나눈 값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값과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몹을 이용해서 유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P 밸류, P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P 값은 여기서 제가 열심히 요 선에
이 마크가 있을 때 이거의 오른쪽이면 즉 확률변수 F가 요 마크보다 클 확률을 P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P값을 구하려면 무엇이 존재해야 되냐면 이 분포에 대한 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이 분포가 무슨 분포냐? F 분포인데 이때 자유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죠. 자유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도는 분자의 자유도 그리고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3이고 요건 26입니다. 즉 분자에도 3, 분모의 자유도 26 F분포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를 알아야 우리가 요 그래프를 핀포인트 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 값이 20이라고 하니까 20이죠. 여기 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보다 오른쪽 빗금친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수는 5%에서 했는데 요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5%는 요거래요. 3 여기가 얼마냐 하면 요걸 좀 크게 이걸 좀 위에다 그려야 되는데요. 제가 요 선의 값이요. 지금 2.98이래요. 요 선 여기 값이 2.98인데 F 값은 얼마입니까? 30이랍니다. 30. 20입니다. 그럼 20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2.9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각 영역에 있어요. 즉 귀무가설을 기각, 평균이 같지 않다. 따라서 체중 감량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귀무가설을 기각하니까.